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실질적으로 5개월 정도 남긴 이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이 순간까지 북한과의 종전선언, 남북, 미국 이 3자의 종전선언, 중국은 북한 편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올 테니까 남북, 미 또는 남북, 미중 또는 남북 종전선언에 왜 안달하는가? 안달한다는 뜻은 속을 태우며 조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권이 임기 초부터 북핵 해결의 입구를 종전선언과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평화 무드를 만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다. 이건 뭐 누구 눈에도 대한민국의 전문가와 서방 미국 등의 전문가에도 이게 웃음거리 같은 주장을 임기 초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그 미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북핵 문제 대표들이 서울에서 도쿄에서 워싱턴에서 그냥 교차적으로 뻔질나게 만나서 회담을 할 때마다 발표문이, 한국 측 발표문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안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월요일 날 어제 그저께 드디어 미 백악관 대통령의 특별 안전보좌관이 일갈을 했어. 아주 큰 소리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방 때렸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구가 종전선언이 아니다. 종전선언은 그 뒤에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어느 단계, 그것이 합리적인 단계, 그것이 인정되는 그런 단계에서 고려해 볼 만한 것이지 종전선언하고 제재부터 하고 그래서 테이블로 끌어내갖고 핵을 폐기하게 한다? 아니다라고 거의 성명을 발표하듯이 그가 일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2017년에 5월에 취임해가지고 그해 9월 달에 구라파를 방문했는데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도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도 제재 해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 메르켈 총리가 점잖게 손살을 쳤고 마크롱 대통령은 옆에 앉혀놔놓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메이 총리, 여성 총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물론 손살을 쳤고 후일담으로 한국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핀잔까지 듣고 있는데도 계속 이게 안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이 핵실험과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이게 다 유엔 제재에 묶여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인데 77회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라든지 뭐 응징한다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볼 수 없고 지난 주말에는 북한이 잠수하면서 이 미사일을 쏘는 이른바 SLBM을 쏘았는데 국회의원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도발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 이거는 가령입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한국은 1953년 7월 27일 현재의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에서 총포를 서로 쏘지 않은 휴전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휴전 상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휴전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요.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6.25 전쟁의 원인, 책임, 배상,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측으로는 북한에 지금 5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국군 포로들 아마 전부 노세에서 상당 부분 잡고 하실 텐데 어떻든 생존자들에 대한 문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 문제 이런 걸 다 합의하고 그것이 평화협정으로 다 도장을 찍고 그러면 그게 종전선언입니다. 평화협정으로 됐으니까 특별히 종전선언이다 지금부터 전쟁 끝났다 할 필요가 없지요.
평화협정 그 자체가 종전선언인데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고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그 꽁수가 뭐냐 이게 도대체. 가령 종전선언을 미국이 하게 됐다. 가령 오늘 종전선언을 한다. 휴전협정 다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의 입구로 종전선언을 한다. 이래 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좌파 극렬 세력들이 데모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이골이 난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거 전쟁 끝나는데 평택 미군들이 왜 있느냐? 나가라. 안 나가?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 몰려가고 전쟁 끝나는데 미군도 안 나가고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의 중심지에 대사관을 차리느냐? 대사관도 나가라. 어쩌면 대사관에 침입해가지고 이걸 다 쫓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는 거니까 작년에 대학생들이 정동에 있는 미 대사 관저를 담을 뛰어넘어갔어요.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있는지 그 안에 가서 분탕질을 치르고 한데도 상당 시간 그걸 못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봐가지고 대사관 앞에서의 데모는 2년 전에도 그 앞에 시위하면서 이 전자광선으로 이렇게 이 글자를 써서 밤에 대사관 그 건물에 이게 반미 항의하는 이 그런 시위까지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왜? 그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엔군이 있을 이유가 없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와 있는 미군이 여기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거 안 나간다. 그럼 그런 대사관은 왜 있느냐? 대사도 나가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핵심 실세들을 우리는 종북 주사파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중심 인물을 뭐 한 몇 명 거명을 한다 그러면 현재 이인영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주사파 세력들은 왜 그러면 이 종전선언에 안달하느냐. 이것이 자칫 이게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체결되기도 이전에 이런 분위기에서 쉽게 김정은이라 하여금 서울로 향하는 꽃길을 내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데 왜 이들이 여기에 집착하고 있느냐. 제가 해석한 데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번이 81, 82, 83 이런 정도 학번을 소유한 그러니까 20대에 386 세대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전두환 정권의 이 억압 청취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제 집회 시위를 곳곳에서 연대 또는 분산해서 주도하다가 이게 감옥 살이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감옥도 오래 산 거 아닙니다. 그냥 1년 내외 살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데모를 하다가 감옥 살이 한 사람 중에 이거 제가 있었던 일이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그 무렵에 예를 들면 고대 학생회장이었던 김영춘 국회의원하고 지난번 부산시장 나가서 낙선했지요. 해수부 장관도 하고 김영춘 고대 학생회장 그 서울대학교 김민석 회장 미문화 농선정 그 사건을 주도했던 김민석 회장 지금 영등포 국회의원으로 있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 학생회장으로 그 연세대학교 데모를 주도해가 구속됐던 송영길 지금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이런 분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각각 변론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무료 변론을 했어요. 저는 법정에서 이들을 옹호를 했어요. 어떻게 옹호를 했느냐. 이게 억압 통치가 계속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도서실에 앉아서 고시 공부나 하고 취업에 매달린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아주 조용해질 것 아니냐. 그런 이런 억압 정치가 계속되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생명력이 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대신해가지고 이들이 이 항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학생들을 벌할 수 있겠냐. 이게 제 변론의 논지였습니다. 이건 참 제가 순진하게 또 그때 학생들의 생각을 순진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들 주장이 반미 자주화, 반미 자주화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반독재 민주화가 있고 반미 자주화. 반미는 전두환 정권이 성립될 당시에 5.18 그 무렵에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공수특전 부대 등을 광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이걸 방조했다 미군이. 이게 핵심이에요. 반미 자주화.
그런데 그 순수성이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제가 용인했기 때문에 그런 변론을 했는데 이게 훈장이 되어버렸어요. 반미자주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 6.25를 거치면서 이 남노당 세력이 아직 남한에도 상당 부분 있고 이러니까 그 세력들에게는 이게 훈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득권화해가지고 국회에 진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장관되는 통로로 이게 이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장을 봐야 되죠. 이들이 끝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 요직에 앉았으니까 그건 종전선언이다. 남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걸 기득권화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가야 된다. 그건. 제가 아는 이분들 중에 이 종전선언에 제가 아는 한 지금 아까 세 사람 예를 들었는데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달려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류는 여전히 그 종전선언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른바 주사파 정복 세력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정희 그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민노당 후보였자 그 이정희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북한에 가봤느냐? 인권 현장을 본 일이 있느냐? 수용소에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보세요.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김정은이가 그 김정은이가 사람 시켜서 한 것이지. 그의 이복형 김정남을 공개적으로 암살하는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모부를 공개 처형하는 모습 우리가 그냥 끌어내는 장면 봤죠. 그 다음에 처형하는 건 텔레비에 안 비춰졌지만은 그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화정이라는 표방을 걸고 이 세습 황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건 황제 체제예요. 황제 체제. 세습 황제 체제 73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입헌군주제 임금이 있는 나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북구라파 이런 나라들은 왕은 허수아비거든. 그 왕이 있는 나라, 고 허수아비 있는 나라 빼고 공화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해놔놓고 실제로는 아주 황제, 전제, 세습 체제를 하고 이게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일이 없어. 한마디 한 일이 없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를 응징해야 되느냐 하는 말을 이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아주 기묘한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일어나놓고 반미자주화 부르짖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자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 유학을 보내는데 미국이 주로 보냈어요. 이인영 장관은 그 비싼 스위스 아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 진보 민주 진영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명숙 씨, 반미 자주화파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명숙 씨 외아들을 미국 다 유학 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끼어 있는 이 윤미향 이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떼먹었다 기소되어 있는 참 우리 국민을 치욕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사람이 섞여 들어가 있다 하는 거 이거 참 통탄할 일인데 재판을 시작하고도 전면 부인하고 지금도 국회에 빠져달고 있어요. 이 소용돌이에 별로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 윤미향 씨도 무슨 아들인가 딸을 무슨 아주 비싼 학비를 내는 미국에 다 유학 보내고 이런 아주 이중적 인격자로 그래야 겉으로는 이게 반미 자주화 노선을 지켜서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뒤로는 할 짓 다 했어요. 돈도 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벌었지요. 비서실장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하니까 거기 공적으로는 월급만 모아도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파가 있지 않겠어요? 알파가? 그건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판이 이런 판입니다. 여기서 종전선언을 하자 이래가 거의 현혹될 수가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구라파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데 최초 기착지가 이태리이고 거기서 재작년에 이어 교황을
접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작년에 교황을 만나서도 교황이 북한에 가셔야 된다라고 종용하니까 교황이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런 언지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교황청 발표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북한에는 지금 성당도 교회도 신자도 신부도 수녀도 없습니다. 평양교구가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평양교구장을 겸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자꾸 가라 유도하고 있어요. 아주 앞장서서. 거기에 교황이 가셔가지고 북한 인민을 자유화해라. 이게 인권을 억압하지 마라. 해금 폐기하라. 교황이 가셔 그 말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럴 사람입니까 지금? 왜 자꾸 가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황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에 예정되어 있고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베이징 올림픽을 아주 노리고 있은 것 같은데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이유 없이 불참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올림픽 행사에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이름으로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개별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국호를 달고 올림픽에는 못 나왔어요. 러시아도. 그러니까 개별 선수단이 왔는데 북한이 그게 선수단 층도 얕고 그렇게 해서 선수단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갈 리도 없고 거기에 김정일이가 나타날 리도 없는데 이걸 자꾸 미련을 가지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말이지 남북평화 회담에 귀하다 이렇게 국민을 아주 귀와 눈을 혼란을 시키고 그러나 이게 속셈이 다 드러났으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는 짓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출국하는 모양인데 좀 속 좀 차리세요. 마지막까지 끝내 이럴 겁니까? 끝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